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중동과 이탈리아 등에서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여행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에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과 함께하는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 어떤 분이실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입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의료인들의 노력과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참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요. 네. 그 지정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은 그 레벨 D의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의료기관이 종종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거나 코호트 격리가 되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요. 네. 저희들이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생길까 봐 의료 공백을 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확진자를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의료인이 덜어는 확진이 되기도 하고 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의료인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다른 질환들의 어떤 치료의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길까 저희가 가장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은 코로나19를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많은 방역 요원들이라든지 혹은 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을 보시는 네.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별 진료소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공무원들 네. 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분들도 최전선에서 힘든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2차적으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힘든 시기에는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격려나 위로, 지지가 정말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호복을 입는 데만 해도 한 20여 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현장에서 의료진들 그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어떤 피로도보다 혹시나 내가 감염돼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염려를 더 많이 하신다는 의료진들 아마도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국가 재난 사태로까지 커지면서 현재 코로나19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진들의 경우에 뭐 지금 자진해서 대구로 또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현재 그 상황이 어떤가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에만 해도 확진자가 수천 명이 그렇죠.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대구시 의사회에서 얼마 전에 의료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지원 요청을 좀 하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금 지원해서 대구로 네.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 의원을 운영하시던 선생님들조차 생업을 뒤로 하고 자원봉사를 가시기도 하는 상황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대구로 모여 있는 만큼 대구는 상황이 정말 빨리 좀 호전되기를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돌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아니 그런데 지금 마스크 부족 상황에서 의료진들조차 마스크가 부족해서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활용해 가면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큰 문제죠. 네.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지금 마스크 대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줄을 서서 마스크가 부족해서 사시느라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네. 아픈 환자들을 돌봐야 하고 또 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료인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의료기관에서조차 마스크 수급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근무하는 병원도 과거에 독감 시즌에는 환자분들께서 방문을 하시며 모두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의료진들이 쓸 마스크조차 부족한 상황이고 또 호흡기 환자를 많이 보시는 네. 내과 선생님들께서도 마스크가 부족하셔서 일회용 마스크를 한 두세 번씩 나눠서 쓰고 있다고 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에 있는 우리 아픈 환자들을 보호하는 최전선에서 일을 네. 하는 의료진들에게 공급이 되는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우선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이 정말 안전하게 진료를 하고 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원활한 마스크 수급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께서 불안감을 넘어 이제는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명 감염병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로 감염병 스트레스에 나타나는 그 증상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에서도 확진자가 이제 발견이 되는 이후에 즉시 동선 파악을 해서 계속 네. 재난 문자를 보내주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뉴스들 그리고 가짜 뉴스도 너무나 많고요. 이런 너무나 불필요한 정보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그러한 정보에 과잉 집착하게 되고 내가 이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점차적으로 불안해지고 과민해지고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밤늦게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네. 상황도 생기고요. 너무 과민해져서 긴장을 하다 보니 평소보다 많이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좀 지금 지속이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 진료를 보시면서도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진료를 하는 외래 환자분들께서도 방문해서 평소보다 그런 것들로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네. 실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다른 일반 직원분들께서도 평소엔 그런 어떤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이 전혀 없으셨던 분인데도 최근 들어서는 너무 과민해지고 네. 불안해지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TV나 뭐 라디오, 뭐 휴대전화, SNS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뉴스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니까 저도 사실 방송을 하러 들어오기 전에도 또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을까 걱정을 하면서 SNS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밤늦게까지 어떤 동선을 확인한다던가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늦게까지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좀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면제 처방을 받기 위해서 오시거나 상담 네.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꼭 중요하게 안내를 드리는 편인데 우리가 그 낮과 밤을 구별하는 것을 네.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의 뇌가 낮과 밤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구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밤에는 깜깜하게 하고 자고 낮에는 충분히 햇볕을 봐야지만 우리가 낮과 밤을 뇌가 잘 구별할 수가 네. 있는데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통해서 푸른 불빛이 우리 뇌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뇌가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분비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낮밤 구분이 안 되다 보면
낮에도 굉장히 피로해지고요. 밤에 불면증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밤 동안에 숙면을 취하면서 낮에 내가 겪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공부스러운 기억 같은 것들이 잘 처리가 되는 효과가 네. 있는데요.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상담을 드리기로는 자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이나 TV를 끄시도록 안내를 네. 드리고요. 너무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라디오를 듣거나 차라리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하기로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수시로 울리는 재난 문자를 좀 끄시고 네. 하루에 3-4번 정도 시간을 정해두고 정보를 확인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실시간으로 우리의 뇌가 과부하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처리하기가 힘들어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해서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 공포 반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워낙에 많이 울리다 보니까 알람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3번 정도 네, 이렇게 네. 시간을 정해두고 확인하는 네. 습관을 갖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고, 무조건 어떤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밤에는 이 휴대전화 또 TV를 좀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상황에서 개인 위생, 뭐 손을 씻는다던가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외출을 뭐 다녀오셔서 모든 물건을 닦는 등 굉장히 좀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의 결벽증 같은 그런 증상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 이게 내가 너무 과한가? 하지만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결벽증은 정신과에서 보는 그 강박증의 일종인 하나의 병인데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조금 더 민감하게 소독을 한다거나 손을 많이 씻는다거나 하는 것을 강박증으로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국가적으로 조금 위기인 상황이고 감염병의 확산을 위해서 수시로 손 씻기를 한다든지 문손잡이를 소독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행동인데요. 그것보다 지나쳐서 모든 물건을 닦는다든지 혹은 소독을 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해서 다른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저희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하고는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냐면요. 손을 씻을 때도 좀 즐겁게 씻을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씻는다든지 손을 씻고 나서 다 씻은 내 손을 바라보면서 이제 깨끗해졌어. 나는 지금 안전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바이러스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손 소독이나 세정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스스로가 너무 가민해지고 내가 손을 그냥 씻는 건 괜찮은데도 내 주위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예민하게 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이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즐겁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씻을 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씻을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정도 부르는 시간에 이렇게 손을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30초 정도니까 그죠?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생일 축하 뭐 주변에 친구나 가족의 이름을 넣어서 한 2번 정도 부르면서 다 씻고 바라보면서 이제 세균이 없어, 깨끗해져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뭐 세균이 없어졌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보다 상당히 또 쉬운 그런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햇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햇볕을 받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신데 사실 요즘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아예 또 외출을 좀 꺼려 하시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활동 제약에 따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봄이 오면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불필요한 모임, 외출을 다 자제하십시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1m 이상 떨어져서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야외에 뻥 뚫린 그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다가 내가 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햇살이 좀 잘 들어오도록 하고 네.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인파가 별로 없는 산책로나 야외에 나가서 혼자서 좀 걸으신다거나 운동을 하시는 것은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사실은 답답한 집 안에서 그 실내 공간에서만 있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 뻥 뚫린 공간에서 있으면서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심리가 좀 안정이 되는 효과가 네. 있는데요. 너무 실내에서만 있으면 아마 주말에 계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답답해지고 네.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그런 느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가서 가족들끼리 조금 떨어져서 걷거나 대화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사람이 별로 없는 야외 나가서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네. 하는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체적인 활동이 좀 떨어지면요, 우리의 뇌와 몸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가벼운 코로나뿐만 아니라 가벼운 감기나 다른 질병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겨낼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신체적인 활동 유지를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네. 잘 자고 식사를 잘 하시고 충분히 쉬어주시고 하는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네, 요즘 같은 또 환절기 면역력이 또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 착용하시고 하루에 1시간 전후로 해서 가벼운 산책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네, 기억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혹시나 나도 확진자가 되어서 내가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 어쩌나 이러한 불안감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난 메르스 때도 그랬지만요. 네. 감염병이 확산이 될 때 사회적인 낙인 효과는 늘 발생하고 그 파장은 상당합니다. 네. 사실은 내가 확진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확진자 접촉이 돼서 격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사회적인 낙인까지 받게 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최근에 그 우한 쪽에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 중국에서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이 논문을 내주셨는데요. 실제로 확진이 되거나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오히려 치료 받으셔야 되는 환자분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또 그 과거 우리나라 같으면 메르스 이후에 후속 연구에 의하면 확진이 되거나 격리되신 분들이 사회에 대한 어떤 배신감, 분노감, 그리고 우울감, 네. 불안, 불면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한 심리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지금은 코로나19 심리지원단 같은 것들이 메르스 이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금 설치가 돼서요. 그런 네. 분들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가격리 중인 이웃에게 또 다른 이웃이 라면과 뭐 치킨, 간식을 그 자가격리 중인 이웃의 대문 앞에 두었던 그 사진을 제가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이웃의 그러한 자그마한 배려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따뜻한 배려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예, 원장님께서도 그만큼 환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불안감을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겨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은 예. 그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전문의시니까 네네. 예,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공포나 불안감은 우리의 굉장히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렇게 확
내 마음속에서 공포감이 올라왔을 때는 내 스스로도 조절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 비난하는 댓글을 많이 다는 이유가 사실 그 사람이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나의 공포나 불안감은 어쩔 바를 모르고 조절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가 내 스스로의 공포감을 조절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네.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이게 나비 안정화 기법이라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껴안듯이 토닥토닥 두들겨주는 거예요. 네. 괜찮아질 거야. 곧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의 불안을 더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볍게 서서 걸으시는 거예요. 걸을 때 빨리 걷는 게 아니라 발바닥을 땅에 착지를 해서 네. 발 뒤꿈치와 앞부분이 닿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면서 그 순간에 좀 집중하는 거죠. 네. 일종의 명상 기법과도 같은 건데요. 그렇게 내 몸에 집중을 하면서 공포감을 떨쳐내는 연습을 한다면 한 5분, 10분만 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사실 뭐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등학교 또 개학이 더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른들도 이렇게 답답한데요. 우리 또 가정의 아이들이나 어린이 뭐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는 아이들 역시 상당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더 큰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확산 시에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더 관심을 줘야 하는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포나 불안은 성인들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에 꼭 필수적인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도 그런 공포감, 불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공포나 불안을 조절하는 것은 이성입니다. 네. 그 이성은 흔히 전두엽이라고 해서 우리 이마 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뇌 부분인데요. 네. 우리의 뇌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뇌가 계속 성장하는 네. 단계예요.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은 뒤에서 앞으로 뇌가 성숙하다 보니 우리의 어떤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앞쪽 뇌의 발달이 아직은 미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포나 불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되고 그래서 성인들보다는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좋은 모델링이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과도하게 공포감을 가지거나 가짜 뉴스에 몰입해서 서로 다투신다든지, 네, 혹은 그 위생관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지나치게 공포를 느껴서 더 학교도 못 가는데 지금 정서적 어려움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아들의 어떤 소아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다룬 선생님들께서는 실제로 아까 그 손 씻기 캠페인을 노래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기도 하고 아이들과 집에서 조금 더 즐겁게 이 감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너희들이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지금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 이겨내면 또 좋아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손 씻기를 한다든지 즐겁게 소독을 한다든지 하면서 가정에서 조금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주말 이용해서 아이들 마스크 끼고 집 뒤에 이제 산에 오른다든가 평일에는 집에서 제가 요리할 때 옆에 와서 이렇게 배워보라고 조금 요리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 요리라는 게 그 오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요리를 직접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이제 침이 튀면 안 되니까 마스크는 착용을 해야겠지만 엄마와 같이 즐겁게 요리도 하고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활동을 좀 더 많이 한다면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한 2, 3주간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훨씬 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시간들 즐겁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사실 코로나19 뭐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장기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이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그 마음가짐, 마음 자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대처를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서로 격려하는 사회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요. 네. 그래도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메르스 때와는 달리 의료진을 격려한다든지 네. 격리자에게 뭐 간식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선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성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메르스 때 그 정신 건강 지침, 감염병 확산 시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지침이 발표된 바가 있는데요. 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네네.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믿을 만한 정보에만 집중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브리핑 같은 것들을 주로 보시고 가짜 뉴스에는 조금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려움은 본능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일부분은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라고 스스로 좀 안심을 시키시는 게 네. 도움이 되고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감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이렇게 안정시키도록 노력을 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주위에 누군가에게 힘든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털어놓게 되면 그것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잘 돌봐야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격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의료진과 방역요원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배려하고 또 그들에게 잘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 정부나 언론에서 자주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지침들 잘 따라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 개인 위생수칙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얼마 전에 위생수칙이 조금 세분화돼서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일반 국민들께서는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하게 손을 씻으시고요. 그리고 기침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계시다면 이 옷 팔꿈치 안쪽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서 기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하고요. 인파가 많은 곳은 가급적이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65세 이상인 분들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임산부들께서는 외출 시에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인파가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가변 발열이 있으신 경우에는 일단은 3, 4일간은 학교나 직장을 쉬면서 경과를 조금 보시는 게 좋고요. 3, 4일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선별진료소나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위생 수칙 잘 지키고 실천하셔서 더 이상의 확산이 없기를 바라고요. 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정서적인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증상이 심해져서 체중의 변화가 나타난다거나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의 어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